일반적으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은 40대나 50대 이상 분들이 받는 수술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20, 30대 빈도가 늘긴 했더라고요. 20, 30대 환자분들의 이제 수술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기대치의 변화 또는 젊은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특징이 노인 환자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런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젊은 눈매란 어떤 것이고 안전한 눈매를 찾기 위해서 하는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젊은 눈매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 눈 밑에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애교살이 이렇게 있어야지 어려 보이는 눈매 아닐까요? 혹시 이런 모습일까요? 네, 확실히 인상이 조금 밝아 보이고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이분은 3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말씀한 대로 눈밑이 좀 꺼져 있고 어둡게 보인다 그렇게 오셨던 분입니다. 수술 후에 이제 밝은 인상으로 많이 바뀌셨어요.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했고요. 왜 나이가 들면 눈 밑이 꺼지고 여기가 이렇게 불룩해질까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눈 안에는 이제 지방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안화 지방과 눈 주변의 골격의 볼륨과의 상관관계가 이제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안화 지방이 이제 감소하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눈밑이 이제 꺼져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눈 주변에 골격 주변에 있는 지방 조직, 연 조직들이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축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골격이 더 노출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안화 지방이 더 볼록한 부분이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눈밑이 처져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이렇게 아래 눈꺼풀과 눈 주변 골격의 볼륨에 필요한 부분에 지방을 재배치해주고 그래서 눈물꼬랑을 메워주고 윤곽을 부드럽게 해주는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다크서클과 하안검의 높이가 짧아져 보이도록 개선을 하는 게 궁극적인 수술의 목표입니다. 30대 중반 여성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짝눈과 다크서클 꺼짐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특히 30대, 40대는 사회적으로 아직 활동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이 외모적인 부분이 본인의 이제 자신감과 연결되기가 쉬운데요.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외모적인 개선 효과가 있었고 하안검 높이가 짧아지면서 눈매가 젊고 생기 있는 편안한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크서클도 면적이 줄어들면서 이제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요. 눈밑이 꺼진 함몰이 채워지면서 특히나 이 그림자 모양의 다크서클의 높이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피곤해 보이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자신감의 향상으로 이어짐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분은 전형적으로 이제 안화 지방이 돌출된 모습이 드러나는 모양으로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시죠. 그래서 안화 지방 탈출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눈밑이 볼록하게 처져 있죠. 보통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노화로 인해서 눈썹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윗눈꺼풀이 늘어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눈썹이 떨어지면서 윗눈꺼풀이 이제 울기 때문에 마치 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피부 쪽에 흉터 남는 걸 전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지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처진 지방 일부를 조금 정리하고 눈물꼬랑으로 그 지방을 이동해 드린 케이스입니다. 수술 후에 한 2, 3개월 정도의 이제 경과를 보시다 보면 그 중에 이제 눈 밑에 수술한 부위에서 뭔가 만져진다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이제 단단하게 이제 결절이 만져지는 경우인데 그건 이제 재배치된 지방이 이제 일부가 흉터처럼 바뀌면서 딱딱하게 만져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몇 개월 지나면 그게 이제 완화돼서 좋아지기 때문에 양성 경과를 보는 게 많아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보통 이제 3, 4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눈 밑에 이제 지방이 이제 흡수가 되거나 일부 사라지거나 하면서 이제 좌우 비대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너무 과하게 지방을 재배치하거나 일부는 좀 절제하거나 한 경우에 비대칭이 발생했다면 그걸 지방 이식으로 다시 재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눈 밑에 있는 지방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지방을 조금 가지고 와서 채취를 해서 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눈 밑에 있는 지방만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광대뼈 주변의 골격에 이제 축이 많이 이동하신 분들은 이제 꽤 바깥쪽까지 지방을 옮겨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눈밑 지방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이제 복부 지방을 일부 채취해서 지방 이식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동한 지방이든 이식한 지방이든 어느 부분에서 균일하게 생착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는 어떠한 자가 조직을 활용한 이식술에서 항상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흡수량이 많거나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는 뭐 다른 이제 방법을 동원해서 그 볼륨을 보충해주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지방 이식을 이제 추가로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선생님, 그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시는 환자분들 네. 중에서 유독 20, 30대들이 부작용이 많다라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인가요? 아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대에 맞춘 적절한 수술이었다면 사실 젊은 층이 훨씬 더 회복이 빠르고 결과가 좋습니다. 다만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통증이 빨리 가라앉기 때문에 수술 후 안정 기간에 되게 소홀히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아요. 수술 직후에 뭐 운동을 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 직후에 또 좀 과감한 사교 활동을 하신다든지 그러셔가지고 이제 지방의 어떤 생착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뭐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층일수록 되게 이제 의사와 이제 환자 간에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서로 이야기를 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 주변 구조물 자체가 이미 젊기 때문에 사실 굳이 그렇게 많이 손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기대치와 적당한 수술법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또 젊은 분들은 또 SNS에 노출되는 경향이 되게 많기 때문에 광고로 인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또 본인의 수술 결과에 불만족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좀 관리해야 될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뭐 반드시 전문가하고 내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교정이 되는 건지도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 전후에 약물이라든지 생활 습관 같은 걸 또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드시는 약들이 많거든요. 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수술 전에 의료진과 상의해서 적절한 기간 중단하고 수술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흡연에 대한 또 인식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흡연은 사실은 자가 조직의 생착률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험 요소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술 전후에 저는 이제 4주 이상 금연을 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직후 관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시간대별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수술 후에 한 이틀은 고개가 이제 심장보다 약간 높아야 되고요. 꾸준히 이제 냉찜질을 하면서 이제 붓기와 출혈을 최소화하고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데 고개를 숙이는 자세, 무거운 물건 들기, 격한 운동은 저는 이제 최소 2주간 하지 말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뭔가 활동을 하는 건 한 2주 정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활동을 하면 결국 얼굴 쪽에 이제 혈압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술한 부위에서 드물지만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닿지 않아야 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예요? 수술 직후에? 피부 쪽에 이제 봉합이 돼 있다고 손 치더라도 보통 저는 한 3일 정도에 그냥 흐르는 물로 씻는 건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결한 위생 상태에 노출되는 게 오히려 상처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씻는 거를 그렇게 크게 제한 두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처방된 안약은 처방된 대로 적절히 사용하셔야 되고 먹는 약도 적절히 드셔야 됩니다. 수술한 부위는 한 이틀 정도는 뭐 강하게 문지른다든지 이런 건 하시면 안 되고 특히 화장 같은 경우도 조금 주의를 해서 하셔야겠죠. 일반적으로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다 보면 대부분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너무 붓기에 연연하셔가지고 이게 장기적인 결과까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미리 걱정하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술의 최종 결과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나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과는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눈 밑의 초기 노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수술인지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했다면 제 생각에는 20, 30대여도 뭐 큰 부작용을 우려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